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인생 리부트 프로젝트 플러스 비청산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쳐나갈지 그거에 대한 목표를 또 정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. 사실 12월 말에 새해 계획으로 정할까 뭐 이렇게 고민도 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의 목표와 방향성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비청산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1년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혹시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잠깐 제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저는 작년 10월에 비투로 인해서 총 6,8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2년 6개월간의 경력 공백이 있었어요.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재취업을 하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이번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빚이 총 3,77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1년 동안 저는 약 3천만 원의 빚을 갚은 거죠. 그래서 일단 앞으로의 저의 1년간의 목표를 말씀드려 보자면 내년 12월까지 해서 남은 3,770만 원의 빚을 다 청산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. 내년 12월까지 앞으로 14번의 월급이 남았으니까 3,770만 원을 14로 나누면 한 달에 저는 약 270만 원 정도씩을 갚아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투자와 저축까지 병행을 하면서 투트랙으로 빚을 갖고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. 왜냐면 뭐 직업적으로도 요새 같은 때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, 그리고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, 또 그럴 때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난감하잖아요. 그래서 사실 빚이 있을 때는 빚 갚는 데만 올인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제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저축과 투자 그리고 빚 상환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이번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왜냐면 월 270만 원의 상환 금액이 사실 결코 작지 않은 돈이잖아요. 그리고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금액이란 말이에요. 특히나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어머니 명의로 산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의 대출이자도 제가 갚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 빚의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자만 거의 60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. 근데 사실 이번에 3천만 원의 빚을 갚으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빚이 55만 원 정도로 줄은 것 같긴 한데, 근데 이번에 또 다시 대출 이자가 재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자가 조금 올랐잖아요. 그래서 저도 5.5% 정도에서 5.8% 정도로 이자가 올랐거든요. 그래서 비록 3천만 원의 빚을 갚았다고 해도 그게 그닥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어쨌든 저는 이자만 거의 60 정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꽤 큰 편이에요. 뭐 핸드폰, 인터넷 이런 거를 다 합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270만 원을 상환을 하고도 저축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 전략은 바로 수비인 절약과 공격인 부수입 늘리기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첫째로는 수비, 즉 절약이죠. 이거를 앞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사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비 지출이 진짜 큰 편이거든요. 제가 사실 무료기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뭐 쇼핑 이런 거에는 큰 돈을 쓰진 않는 편인데 이 식비는 정말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. 제가 아무리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고 전적으로 제가 식비 부담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2인 가족이 거의 식비만 한 60에서 80만 원이 나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에 앞으로 크루원들을 조금 모집을 할까 그렇게 고민 중이에요. 그게 어떤 크루냐면요. 진짜 새어나가는 식비를 막기 위해서 이 식비를 절약을 하고 그 절약한 식비로 저축이나 투자를 같이 해나갈 크루원들을 모집할까 하거든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치킨이 정말 먹고 싶은데 참았다.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니스탁으로 아낀 치킨값만큼 원하는 주식을 2만 원어치 산다던가,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같이 투자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만큼 자유저축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같이 조금 재밌게 절약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크루원들을 모집을 할까 그렇게 고민 중에 있어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부터 식비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나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, 즉 부수입 늘리기인데요.
월 270만 원을 상환을 하고 투자와 저축도 꾸준히 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월급 외 부수입을 늘리는 것이 꼭 필요해요. 제가 뭐 영상 썸네일에서 월급의 부수익 100만 원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수입에는 문제가 있어요. 이거는 절대로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거든요. 사실 유튜브 조회수에 의한 수입도 정말 들쭉날쭉하고 이 조회수 수입은 또 그렇게 막 큰 편도 아니에요.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 협업 의뢰가 그래도 조금 꾸준히 들어와줘서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건 절대 고정적인 수입은 아닌 정말 스파성 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조금씩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저의 목표는 2022년에는 부수입을 200만 원으로 늘리는 게 저의 목표인데요. 뭘로 늘릴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. 한번 찾아봐야죠 또.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, 여러분들. 제가 말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목표로 했던 것들 있잖아요.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이루어지긴 했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2년 6개월의 공백을 깨고 재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루어졌고 또 2020년 12월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500명 정도가 되고 2021년에는 꼭 1000명이 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말하면서도 사실 약간 부끄러운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목표를 말씀드렸던 것이 2021년까지 1년 동안 총 2100만 원의 빚을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중간에 한번 부수입 100만 원을 만드는 게 저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물론 고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루어졌잖아요. 확실히 목표를 생각을 하고 그 목표가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입 밖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순간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무게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제 목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일기장이나 이런 데 되게 자주자주 기록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목표했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동도 그 생각한 방향대로 흘러가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사실 생각의 속도보다는 이 행동의 속도가 굉장히 현저하게 느리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못한 사람인지라 아무튼 그 기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강화해 나가다 보니까 저처럼 게으르고 의지박약인 사람도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. 즉 생각이 진짜 게을러 터진 제 행동력이라는 놈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? 사실 부수입을 200만 원을 만들고 빚을 매달 270만 원씩 상환을 해서 2022년 12월에는 빚을 다 청산하고 2023년부터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목표인데 이 목표가 사실 현재까지의 제 상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이루기 힘든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실패할 확률이 더 큰 그런 목표이기는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. 저는 책을 읽으면 거기서 반드시 한 가지 정도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책을 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. 지난 제 책 리뷰 영상 중에서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라는 책을 리뷰한 영상이 있거든요. 그리고 거기서 제가 소개한 문구 중에서 목표는 가능한 높게 잡아라. 남들이 제 진심인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가 되어야 충분히 높은 목표다. 목표를 100% 성장으로 잡고 60%만 성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목표를 10% 성장으로 잡고 딱 10%만 성장하는 것은 문제다. 이런 구절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문구였거든요. 사실 제 성격에는 그게 맞지 않아요.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조급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100% 성장을 목표로 잡아놓으면 막 제 성격에 못 이겨서 그냥 지레 포기하고 마는 성격이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막 남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의 그런 충분히 높은 목표는 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고 그냥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수 같은데 하는 정도의 그런 목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죠 또 혹시 아나요? 이루어질지도. 아무튼 저의 앞으로 1년간의 빚청산과 관련된 목표는 이렇습니다.
지금 저랑 같이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분들도 뭐 각자의 속도는 다 다르겠지만 그냥 각자의 속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리고 또 행복하게 빚을 갚아나가 보자고요. 그럼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